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크래프톤이 콘텐츠 시장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쇼폼 드라마 시장에 진출합니다. 크래프톤은 오늘 글로벌 쇼폼 드라마 플랫폼 비글루를 운영하는 스푼랩스에 1,2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래프톤이 지금껏 실시한 비주력 사업 투자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아울러 크래프톤은 흥행에 성공한 쇼폼 드라마를 게임으로 제작하는 등 새로운 지식재산권 확보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2차 전지 제조사에 약 1조 8천억 원 규모의 전기차용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회사 매출의 38.8%에 육박한 금액입니다. 회사 측은 공시규정 의무 기준에 해당해 공시했으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향후 지속 협의할 예정이라며 경영상 비밀 유지를 이유로 상대 업체와 계약 기간 등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전략기술 확보와 활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략기술 확인 제도가 선정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이 적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업들은 기업 공개 등을 통한 자본 유치 작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까다로운 세부 요건과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을 바라보는 금융투자업계의 냉정한 평가 등으로 인해 국가전략기술 확인을 받더라도 혜택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확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 가운데 1호 국가전략기술 확인을 받은 리보액산 기반 신약 개발 기업 알지노믹소가 세부 요건 등의 문제로 제동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청 분야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설명과 홍보가 부족했다는 평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앞으로의 향방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웨이는 언제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박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윤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는 또 7거래일째 하락을 했는데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답이 없는 것 같죠? 요즘 보면은 좀 이따 설명드리긴 할 건데 삼성전자 이렇게 빼도 되는 거야 싶긴 해요. 계속 빠집니다. 하이닉스는 좀 멈추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방향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좀 뜨거웠었던 감자는 미 대선 TV 토론. 전체적인 분위기는 약간 좀 해리스 후보가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간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좀 많긴 합니다. 근데 아직 몰라요. 그래서 우선 상황은 시장에 우선은 좀 혼란을 주고 있긴 하다. 그래서 우선 시장이 힘들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다음 주 FOMC가 정말 중요한 그런 또 하루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봤습니다. 네, 9월에서 계속 시장이 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다음 주에 추석이 끝나고 또 FOMC 회의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9월 25일 수요일 오후 6시에 김선윤 전문가님께서 온라인 강연회를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하단 참고하시고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장의 종목 고민도 해결해 봐야겠죠. 저희가 잠시 후에 바로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저도 또 오랜만에 나왔는데 제가 나오는 날마다 시장이 참 힘든 것 같네요. 요즘에 잘 시장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좀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결같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건 아니라 FOMC 끝나고 나서 9월 시장 지나고 10월 한 중순까지는 주식 조심하셔야 됩니다. 현금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인지하셔야 되고 급하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수시로 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가장 중요했던 핫한 테마는 미 이제 대선 TV 토론회가 있었죠. 근데 우선 제가 느끼기에도 저도 제 객관적인 개인적인 소견이긴 합니다만 해리스 후보가 조금 더 앞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살짝 좀 들긴 했습니다. 실적으로도 그랬던 것이 장중에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분봉상으로 갑자기 쭉 빠지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뭐 우선 1차 토론이긴 하지만 우선 분위기상으로는 약간 조금 우위가 좀 많이 좀 보였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앞으로 이제 시장을 보셔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자, 우선 다음 주에 이제 FOMC가 있죠. FOMC가 있는데 이번에 FOMC 9월 달에 열리는 거잖아요. 9월 달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점도표 발표가 있어요. 점도표가 언제 발표해요?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네 차례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점도표가 과연 어떻게 찍힐지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사실 3월의 점도표, 점 위치가 퍼센테이지 위치, 금리 위치 자체가 많은 거를 또 주목하셔야 되는데 3월 때 나왔던 점도표의 가반수 위치가 6월보다는 아래, 6월은 조금 다시 올라갔었어요. 금리를 빨리 내리면 안 된다. 왜? 사실 3월과 6월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했죠? 인플레이션을 못 잡았어요. 인플레가 더 생기는 그림으로 갔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그림이었잖아. 근데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는 거지. 보긴 해야 돼. 근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과 사실 지난주 요 근래 좀 나왔던 소식들이에요. 뭐냐면 최근 들어서의 유가 흐름이 어떤가요? 유가 WTI 기준으로 70달러 밑으로 떨어졌어요. 네. 거의 1년 전 가격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네. 이유가 뭔가요? 여기 이유가 뭔가요? 중국발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는요, 지금 현재 폐업하는 소상공인 가게들이요, 100만 개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105만 개라고 하는데 100만 가게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100만 개 가게가. 네. 와. 사실 작년가부터 시작했었던 재작년인가요? 부동산 침체가 계속적으로 중국에 영향을 좀 많이 줬거든요. 그렇죠? 그게 영향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모습이고 이게 또 중국의 경기 침체를 보여주다 보니까 뭐예요? 네.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 근데 유가가 중국이 경기 침체가 오면은 예전에는 어떻게 됐었죠? 무조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왔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갑자기 그게 바뀌나요? 미국이 뭐예요? 결국 중국을 때리기를 하다가 네. 이게 경기 침체로 오면서 타격을 주는 그런 그림들이 시나리오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현 시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뭐 인플레, 뭐 물가, 뭐 또 CPI 발표 있겠죠 오늘? 다 중요한데 그냥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에는 현재 이제 금리 상황상 50pp를 내리는 포인트 자체가 아직은 높죠, 그렇죠? 네, 요게 높아요. 확률적으로 죄송합니다. 25요. 25. 네, 순간 착각했어. 25pp를 내릴 확률이 높잖아요. 한 70% 정도가 돼요. 근데 혹시나 페드워치상에서의 확률 자체가 이게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고민도 있고요. FOMC 위원들의 또 점도표 자체가 갑자기 또 너무 내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밑으로 점을 찍어도 안 되고 위로 찍어도 안 되고요. 딱 한 칸만 25bp에 위치하는 모습만 나와야 되고 올해 연말까지 해서는 50bp 정도 내리는 걸로 해서 점이 좀 찍혀줘야 되거든요. 그 수치를 벗어나면 사람들은 혼란을 가중시킬 거고 지금은 딱 뭐다? 우리가 딱 원하는 수준은 큰 변동 없이 아주 살짝만 움직여주는 걸 원해. 사람이 심리적으로 현재요.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아래도 안 되고 위로도 안 돼요. 그러면 뭐다? 아, 이거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연준위원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던 거구나라고 판단하면서 시장이 주저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예민한 기간이라는 거죠. 제가 왜 말씀드려? 4Y 이거 뭐예요? 4Y 4년 만에 일어나는 두 가지 일. 4년 만에 일어나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4년 만에 일어나는 미국 대선의 부분. 시장은 혼돈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근래 한 달 넘게 말씀드리는 거 뭐예요? 한 달 넘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의 한 달 가까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급하게 현재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하셔야 되고요. 큰 시장이 힘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거의 뭐 3년 넘게 시장이 우리한테 혼돈을 주면서 우리를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3년을. 그게 마지막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되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많이 답답한 건데 삼성전자를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큰 추세의 하단 자리, 제가 요즘에 정오의 텐베거 시간대마다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잘 보시면 여기가 이제 3바닥 자리가 2014, 15, 16대 있었고 그리고 라인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얼추 이런 라인이야. 정확하게 뭐 이 라인을 터치한다거나 했을 때 그게 아니라 이 라인 근처가 오면은 대형 추세상으로의 저항 자리, 바닥 자리가 완성이 되면서 반등을 줬던 라인이에요. 여기 자리가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 말씀드려보자면 63,000원부터 해서 65,000원 정도가 사이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 라인 자체가. 이게 10년 추세예요. 10년 추세. 삼성전자 10년 차트거든요. 항상 이 추세의 대형 추세의 하단 자리에 올 때마다 반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어요. 정말로. 이게 또 시장의 코스피 지수의 바닥 자리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2020년도 때 코로나 때 여기 하락폭 자체 보세요. 여기 정텐에서 얘기 드렸던 거예요. 다시 여기 보세요. 수치상 퍼센테이지상으로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이 구간 자체가.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FOMC 끝나고 봐야 되긴 하겠지만 여기서 살짝 더 밀리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나겠지만 거의 바닥은 확인된 것 같고 외인들이 이제 오늘 이제 삼성의 수급이랑 같이 한번 봐볼게요. 요거 집중해서 보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시장이 바닥을 확인해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잘 보세요. 정말 많이 팔았네. 오늘 저녁에 참 외인들 너무한다 싶을 정도다. 아니 이렇게 팔 건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아니 진짜 짜증나네. 자, 외인이 1,400만 주 팔았네요 오늘. 미친 건가 싶네. 어제는 이제 880만 주 팔았고 이렇게 팔았던 적이 없어요. 오늘 바빠가지고 지금 봤는데 와 화딱지 나네 진짜. 자 보시면 이때 보시면 이때가 이제 8월 한 23일경부터 해서 쭉 매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보시면요 급격하게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와요. 거의. 그러니까 떨어지기 거의 바닥을 확인할 때 뭐예요 여러분? 항상 많은 수량의 물량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진리 중에 진리. 항상 최악을 확인할 때 공포에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또 떨어지기 더 빠지기 직전에 매도로 볼 수도 있어요. 이 말인 즉슨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뭐다? 이거다. 이거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10년 주봉인데 확대를 좀 해보자고요. 뭐다? 고민을 해야 될 자리가 오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다? 63,000원대부터 65,000원 정도 사이 이 구간 자체가 완전 끝바닥일 가능성이 있다. 조금 더 깨지더라도 확실한 건 매수 자리겠죠. 라인상으로는 64,000원 자리부터의 이탈 자리가 매수하기 좋은 자리로 눈에 나와 있잖아요. 세상에 불변하는 차트의 진리 중에 하나. 제가 차트를 왜 중요하게 보냐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 대형 추세의 하단 자리는요. 심리적인 굉장히 큰 저항선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학습했어요? 5일선, 10일선, 20일선 이놈의 라인을 우리가 학습을 해왔죠. 추세를 학습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말씀드렸던 거예요. 뭐예요? 암묵적 뭐라고요? 동일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 차트에 대해서.
그 추세의 하단 자리에 해당하는 그림도 보시는 대로 우리는 뭐합니까? 암묵적 동의를 하면서 대응을 항상 했었다고요. 우리도 모르게 그냥 주식하시는 모든 분들이 뭐예요? 몸에 그냥 밴 거야. 숨지듯이 21선에 대한 부분, 61선에 대한 부분 이게 걱정스럽게 다가오는 거지. 그 추세의 하단이 왔다. 그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지게 된다. 이 추세 라인을 깨지게 된다면 뭡니까? 강력한 여기는 뭐다? 매수 자리다. 시장이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모든 게 맞아 떨어져요. 삼성전자의 과매도 구간은 매수 자리였잖아. 항상 바닥이었잖아. 엄청난 삼성의 과매도. 아까 보셨죠? 엄청나게 많이 팔았네. 그리고 추세의 하단. 그렇죠? 시장에서의 빅 이벤트, FOMC, 대선. 그렇죠? 모든 게 맞아 떨어져. 그러면 조만간 뭐다? 바닥은 온다는 거. 맞죠? 이거를 기억하시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시장은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 하나 꼭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삼성전자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삼성을 좀 배신하고 삼성을 싫어했지만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매일 낮 12시에는 제가 정호의 템베거 방송에서도 이와 같은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들어오셔도 정보를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투자에 유의해야 하는 기간이 조금 더 이어지겠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 흐름도 체크해 주셨습니다. 시장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9월 25일 수요일 오후 6시에 김선윤 전문가님께서 온라인 강연회도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상담 진행할 텐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한국가스공사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6,000원, 비중은 23%입니다. 8월 초쯤 매수했습니다. 조정이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네요. 언제쯤 추세가 돌아설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보면요. 44,550원에 형성을 했습니다. 지금 매수가 대비 좀 많이 밀려난 모습인데 자, 전문가님, 한국가스공사 언제쯤 상승 전환할까요? 네, 56,000원이시네요. 아이고. 네, 이전에 한번 상담을 하셨던 분 가격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비중 23%. 이게요, 다른 것보다 회사 가스공사는 차트를 좀 살려놓는 모습이 나왔어요. 최근에. 그러면서 좀 괜찮은 모습이 좀 보였었는데 깨고 다시 또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시장이 좀 맥을 못 추다 보니까 재미가 없고요. 대한고래 이슈 다 좋은데 조금 분위기상 약간 좀 시장 불안이 조금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자, 근데 이제 추세 라인을 고민해 봤을 때 가스공사 추세 라인은 약간 이런 그림이 형성되어 있어요. 아니면 약간 이 정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거의 이런 그림이에요. 약간 이 정도 바닥 라인에서의 움직임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평행 라인으로 봤을 때도 1차 저항 지지선 라인이 여기 형성되어 있네요. 이 정도네요. 여기 라인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라인이 좀 겹쳐진단 말이에요. 구간 자체가. 자, 그러면 조만간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 살짝 내려왔다 올라가거나 그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왜 이 라인을 그었냐면 아래는 아시겠죠? 아래 추세는 아실 거고 여기에서의 약간의 장대 양봉과 횡보 구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버티면서 버텼던 자리들과 전고점 살짝 뚫고 가는 그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약 44,500원 정도 구간이 현재 저항 라인으로 형성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내려오더라도 이 하단 추세에 맞고 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41,000원 정도에서 44,000원 정도 자리, 요 구간 자리가 여기가 저점 바닥 인식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악인 경우라도 여기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되돌림 반등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시장이 영향을 주면은 조금 더 빠지거나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거 정도는 보셔야 돼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대가 정확하진 않아요. 여기에 우리는
시장의 소스를 첨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지금 상황은 FOMC가 코앞에 있잖아. FOMC에서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제가 시장 간다고 얘기했어요? 아니라 얘기했죠. 올라가지 않아요. 살짝이거나 그대로 유지한다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불안한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FOMC 금리 인하 좋아하지 말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금리 인하 많이 할수록 시장은 안 좋다고 수없이 얘기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우선 이거는 홀딩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점은 다음부터는 조금 실수를 안 하시면 좋겠는데 아마 제 방송을 꾸준하게 봐주시면은 차트 보시는 실력이 좀 느실 수도 있어요. 제가 항상 중요하게 보는 라인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시죠? 제 방송 보신 분들 아마 보시면 여기 장대 양봉으로 했을 때 종가 라인 있죠. 여기 라인은 그어놨지만 이 자리가 항상 저항 자리가 돼요. 차트를 보면은 그냥 제가 수없이 상담을 해도 여기가 항상 저항 자리가 되면서 꼭 가다가도 여기서 뚫고 내려가면 얻어 터지고요. 그렇죠? 다시 또 못 올려치면은 또 얻어 터져요. 반복이야. 저항 자리. 이 자리는 뭐다? 위에서도 찍어 누르는 저항이고 밑에서도 올라갈 때 맞는 저항 자리라고요. 왜 그러하냐면 거래량도 터지면서 갔던 흐름들이 나오면서 기대 심리가 좀 높은 자리다 보니까 요 꼭다리 자리에 대한 사람들의 뭐예요? 네, 기억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묵적 동의 자리야, 이 자리가. 암동인가? 그럼 표현 대충 쓰죠? 네, 이런 자리라고요, 이 자리가. 네, 다음부터는 여기 실수 안 하시면 돼요. 다시 올라오긴 할 건데요. 우선 중요한 자리는 여기 자리 돌파하는 게 필요해서요. 어디 보자. 5만 3천 원 넘어가는 거 우선 봐야 될 것 같아요. 5만 3천 원 넘어가는 거 보시고 살짝 내려왔다 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 다시 오면은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살짝 밀렸다 갈 수 있다는 거 인지하시고 좀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면서 5만 3천 원 선을 돌파하는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고 5만 3천 원 선 돌파한다면 다시 한번 상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지노믹틀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9,900원, 비중은 3%입니다.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좀 낮춰놓긴 했는데 더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지 끌고 가는 게 조금 겁이 납니다. 오늘 좀 올랐길래 좋은 이슈라도 있는지 궁금하고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오늘 4.31% 올랐고요. 16,200원까지 올랐는데 아직 매수가를 소폭 이탈한 상황이긴 합니다. 자, 전문가님, 지노믹틀이 어떻게 좀 끌고 가면서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지노믹틀의 얘기 듣자마자 제가 라인을 하나 그어놨어요. 여기 라인이네요. 이 친구는 이 라인이 핵심적인 라인이고요. 아마도 여기 하단 라인에서 대응을 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2만 원 넘게 있으셨다가 단가 낮추셨다고 했고 비중이 3%가 맞나요? 네, 주식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펀드이시거나 네, 펀드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종목을 가지고 계시거나 약간 그런 것 같은데 현금이 많으시기를 꼭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자, 그래도 종목이 뭐 살아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시장 때문에 추세가 깨졌던 이런 자리들이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쌍바닥이 나오면서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 걸 보아하니까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려도 다시 매수가 위로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플러스로 좀 도와줘야 될 게 뭘까요? 시장에 조금 하락이 없었으면 좋겠죠. 근데 오늘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전자의 흐름이 어떤가요? 뭔가 다 맞아 떨어지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약간의 더 출렁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시장은 바닥을 조만간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신다면은 우선 이 종목도 기대를 해보자. 근데 약간 더 깨질 수도 있어요. 시장 상황 따라서. 하지만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홀딩하셔야 되고 다만 이제 고민하셔야 될 것은 비중이 작다 보니 추가적으로 매수 대응을 하셔서 이걸 단가를 낮추시려는 수도 있는데 그러진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FOMC 다 보고 난 다음에 추석 이후에 그리고 19일과 20일이 목요일이랑 금요일이죠. 이것도 끝나고 봐야 되고요. 자, 만약에 시장이 깨지게 될 경우에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깨지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최소한 1주에서 2주가량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약간 한 일주일가량 시장이 올랐다가 살짝 가는 것처럼 보였다가
깨지기 시작하면은 만약에 깨지기 시작하면은 쫙 깨지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저는 3주가량의 시간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드리는 것은 FOMC 끝나고 그 다음 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가 10월 달 첫 주까지는 봐야 되는데 우리가 10월 첫 주가 또 어떻게 됩니까? 국군의 날과 개천절이 휴일입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이 휴일이에요. 징검달이거든요. 샌드위치예요. 샌드위치 풀로 쉬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10월 첫 주까지는 뭔가 좀 어수선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10월 둘째 주 중순부터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맞춰가지고 대응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선 홀딩 하셨다가 혹시라도 단가 낮추시려면 그때 하시고요. 지금 우선은 시장의 반등부터 보자. 근데 지노맥트리 나쁜 종목 아니고 좋은 회사니까 다시 반등이 있을 거고 이번에 올라가면 매수가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다시 올라왔을 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자세히 봐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더 올라올 가능성은 보이지만 아직까지 지켜봐야 할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추가 매수하는 전략은 잠시 보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삼성전기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2만 6,900원, 비중은 10%입니다. 삼성전자를 꽤 손해보고 손절한 뒤에 오늘 이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15만 원 선이던 종목이 12만 원까지 내려왔길래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 선택한 건지 자신이 없네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오늘 매수를 하셨다 보니까 비슷한 부근에서 12만 6,4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일단 아까 전에 전문가님께서 들려주신 삼성전자를 손절하신 뒤에 이 종목을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자, 전문가님 어떻게 전략 세워주실까요? 삼성전자 이게 이제 이거예요. 삼성전자랑 삼성전기는 맥을 같이 하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파셔가지고 삼성전기를 사시면 의미가 없는 거야, 솔직히. 결국 같이 움직일 거니까. 삼성전자를 손절하시고 이걸 샀다?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거랑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죠? 그런 거고. 자, 차트를 보면 이것도 거의 10년 차트 바닥에서 이제 돌려 세우는 그림을 라인을 그어볼게요. 약 이런 정도 라인. 거의 끝바닥을 제가 라인을 그었어요. 완전 거의 끝에 터치하는 자리라고 할까? 여기서부터 해서 삼성이랑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별 다른 거 없습니다. 네, 똑같아요. 별 다른 거 없어요. 아까 삼성 설명드렸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시장에 좀 과한 매도세가 폭발적으로 오늘 나왔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봤을 때 조만간 시장은 바닥을 확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만약에 삼성전자의 흐름이 6만 3천 원대 아래 떨어지면 6만 원을 깬다. 이런 거면 시장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시장이 폭락장이라는 소리라 그건 조심해야겠지만 현재 그럴 가능성은 좀 제한적으로 좀 보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코로나 때 하락에도 아까 보셨던 삼성전자의 추세 이거랑 비슷한데요. 이 추세는 지켰잖아요. 우리가. 지켰었다고. 주가 자체를. 그렇지?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매수를 잘하신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잘하신 건데 조금 아쉬운 점은 제가 계속 강조드렸었던 뭡니까? 시장을 조금만 천천히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어땠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사셨는데 시장 상황 따라서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현재 자리부터는 이거는 매수 자리예요. 매수 자리. 약간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매수하시고 기다리시면 다시 올라올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삼성전자에서 전기로 이동하셨는데 그냥 똑같이 삼성전자 들고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같은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다시 올라오게 되면은 삼성전자로 손실 보셨던 금액 그 이상으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니까 힘을 내보자고요. 아시겠죠? 주식 혼자 하시기 힘드신데 그래도 잘 하셨고 다만 아쉬운 점은 삼성전자에서 전기로 간 거는 별반 똑같아. 이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올라갈 종목을 선택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삼성전기도 이제 완전한 저점을 찍고 난다면 반등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사조 대림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75,000원, 비중은 20%입니다. 10만 원 고점 찍고 내려올 때 매수한 게 돼버렸습니다. 손절을 해야 할지 명절 앞두고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는 51,900원입니다. 자, 전문가님, 많은 분들이 명절을 앞두고 선택을 좀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조 대림은 손절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한번 그놈의 K푸드가 뭔지 삼양 바람이 불면서 관련주들이 죄다 올랐었죠. 삼양 같은 경우도 보시면,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보시면 네, 거의 고점 자리가 비슷해요. 6월 자리 삼양식품입니다. 고점 자리여서 6월 한 중순 좀 넘어갔던 것 같은데 사조 대림도 뭐 7월 한 번 더 바람 불어서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렇게 질러내렸어요. 매수 대응을 하셨던 자리 75,000원 자리신데 이게 대응이 조금 아쉬웠던 거는 있어요. 네, 좀 아쉬웠던 건 있고 다만 이제 수익이 나셨던 구간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한 번 더 기회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전혀 대응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쉽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방송에서도 수없이 얘기하는 자리,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실 때 꼭 보셔야 되는 거,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냥 제가 이 얘기 또 하는구나 싶으실 건데 진짜 중요해서 그래요. 뭐냐면은 저는 항상 얘기하죠. 쌍봉 갈 때는 이 자리 매수하려고 하면은 전에 고점에 자리 있으면 사지 마세요. 개인들은. 이거 필수로 얘기하죠. 더 갈 거에 대한 기대가 하지 말라고. 그다음 뭐예요? 장대 양봉 떴을 때의 종가 자리에 대한 부분, 이 자리 이탈 나오면 뭐예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를 항상 강조드려요. 지켜내고 올라가는 거 모습 좋았지만 다시 못 가면 또 떨어지면은 이거 추세가 이탈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저는 항상 강조하는데 이게 그거 전부 다 이제 대응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많이 아쉽긴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올라갈 만한 이슈가 좀 필요한데 K푸드 좋고 다 뭐 좋지만 뭔가 지금 사조 대림이 가기 위해선 포인트가 현실적인 포인트가 이거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다시 K푸드 바람이 불거나 뭐예요? 일본이나 대지진이 나가지고 원전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죠? 그런 게 필요해요. 그게 아니고서는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만한 실마리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문제야. 그래서 우선 현 상황상 많이 열려있는 자리까지 보면은 45,000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열려 있다는 거 각오하시고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면 6만 원 돌파가 나오면은 살아날 거예요. 6만 원 돌파가 나오면 6만 원 돌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장대 양봉의 여기는 뭐다? 저항 자리다. 암묵적 동의하는 저항 자리라는 거. 여기를 돌려서 6만 원 위로 가면은 도전해 볼 만해. 약간 좀 가치가 있어.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깨질 경우에는 45,000원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는 현재 관점에서는 열려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 고점에서는 지금 단계적으로 한 번, 두 번, 여기도 보자. 이렇게 세 번의 자리가 1차 손절, 2차 손절, 3차 손절 자리도 있긴 했는데 여기 네 번까지 볼 수도 있겠구나. 있긴 했는데 우선은 지금 자리부터는 봐야 되니까 지금 자리부터는 이 자리가 45,000원 자리가 조심하셔야 될 자리다. 근데 사실 손절하기 힘드실 거예요. 네. 우선 시장이 올라가면서 그냥 얘 머리채 잡고 끌어당겨줘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고는 가기 힘든 상황이니까 추석 전에 정리하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추석 끝나고 나서 시장의 움직임 따라서 안정적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조 대림은 좀 답이 없다. 그래서 혹시나도 어떤 갑자기 이슈가 빵 터져가지고 주가가 튀어 올라간다면은 꼭 수익 실현을 하시거나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당분간 험난한 상황들이 예상되니까 힘내시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점 참고하셔서 항상 좋은 수익 내시고 만약에 다른 종목이 수익 중이시라면 그 수익 나시는 금액만큼만 더셔가지고 손실 부분을 계속 덜어내시는 작업을 하시면서 원가를 그렇죠? 원금을 맞추시는 아마 활동을 하셔야 될 겁니다. 주식 투자를. 그래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큰 이슈가 생기거나 아니면 시장이 먼저 가는 흐름이 포착돼야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잘 참고해 보시고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 중에 진행되는 종목 상담 외에도 포트폴리오 재정비 추석 전에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하단을 참고하시면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 시장 상황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인지소프트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1,000원, 비중은 100%입니다. 자, 아무래도 비중이 크다 보니까 고민이 크신지 문자를 길게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1월에 K뱅크 상장 이슈를 보고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회사 내용도 좋다고 생각을 하셨고요. 그런데 8월 30일에 시간의 상한가를 한 번 간 후에 계속 빠지는데 왜 그런지 반대 매매가 들어갈까 싶어서 너무 겁이 나신다고 합니다. 조언해 주시면 큰 선물로 생각하겠습니다. 라고까지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는 17,320원입니다. 자, 전문가님. 인지소프트 그 선물로 조언, 좀 좋은 조언 해주실까요? 아까 언제 샀다셨다고 했죠? 1월에 K뱅크 상장 이슈를 보고 1월에? 네, 1월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21,000원 1월. 아니 아이고 시청자님 기회가 굉장히 많았는데 아쉽네요. 인지소프트가 아마 그 지분이 0. 몇 %가 K뱅크 지분이 있는데 그 지분 가치가 200억인가 하죠? 현재?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200억인가 400억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그 이슈 때문에 요날 이제 급등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맞죠? 안 될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보면은 아이고 요때 들어가셨는데 굉장히 여러 차례 급반등했던 포인트가 있었고 그리고 이때도 한 달 넘게나 여기 머물러 있었는데 정리 안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반짝거리는 있었는데 또 정리 안 하셨어요. 근데 얘는 또 올라갑니다. 뭐요? K뱅크 이슈로 또 한 번 해먹을 거예요. 이거 보면 전형적으로 이게 누군가 이제 쭉 올리다가 이슈 만들어서 터뜨리고 나오고 이슈 만들어 터뜨리고 나오고 이렇게 약간 여기 횡보시켰었네. 이날은 진짜 누가 만들었었던 거고. 예. 항상 그렇잖아요. 이슈가 이런 이슈 있잖아요. 어떤 이제 뭐 상장할 때 요즘에 진짜 대형 뭐 KB 대형이긴 한데 지분이 사실 많지가 않으니까 많으면 모르겠어. 많지 않다 보니까 진짜 대형 이슈 아니고서는 계속 유지가 잘 안 돼요. 특히나 요즘 국내 시장은 더더욱 그래요. 우리나라 시장 어때요? 정말 대형 이슈 터져도 이거보다 몇십 배 큰 대형 이슈가 나와도요. 연속성을 보이고 가지 않아요. 우리나라 시장이요. 망할 놈의 시장이에요. 진짜. 진짜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좀 거지 같아 진짜.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시장이 안 좋다고. 우리나라 지금 시장 보면은 뭐 수급이 어디 있어. 하루 거래량이 무슨 삼성전자를 오늘 1,400만 주를 판다고? 미친 건가 싶을 정도인데 그만큼 소외되고 버려진 시장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그래요. 연속성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다시 올라갈 거야. 다시 올라갈 거고 주가는 거의 다시 보니까 거의 바닥 자리를 이제 확인하고 있어요. 큰 자리에서 보니까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면 약간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갈 건데 그때는 꼭 정리하세요. 정리하세요. 이게 아직 기회가 있는 게 뭐냐면 K뱅크 상장이 아직 안 됐잖아. 그렇죠? 예전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할 때 두산그룹주 쫙 위로 쳤던 거 기억하시죠? 상장하고 나자마자 쭉 빠졌잖아요. 기대감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나마 다행이야. 만약에 K뱅크가 상장을 해가지고 이게 끝자락을 보여줬다. 그러면은 솔직히 답이 없었어. 근데 아직은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 뭐 아직
연말이냐 내년인가 뭐 상장할 거잖아요. 그래서 상장 이슈가 있으니까 내년인 거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아직은 기회가 살아 있으니까 올라갈 때는 그때는 꼭 정리해 보자. 아시겠죠? 연락 잘 주셨어요. 아직 기회 있습니다. 힘내시고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반등할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홀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바이오니아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44,000원, 비중은 27%입니다. 지금 매수한 지 1년이 넘으셨다고 해요. 최초 52,000원에 사서 계속 추가 매수를 하셨고 어느 선까지 반등해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오래 기다린 거다 보니까 손절하기는 좀 아쉽다고 하시는데 오늘 종가는 25,4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 대비 많이 밀려난 모습이거든요. 자, 전문가님, 바이오니아 좀 어느 선까지 반등 노려봐도 괜찮을까요? 네, 뭐 치료제 이슈부터 해가지고 있긴 한데 바이오니아가 기사 보시면은 하반기 최소 인력 30% 구조조정한다는 말이 있어요. 뭐 이게 회사 입장에선 재무적으로 좋은 거지만서도 회사가 그만큼 좀 힘든 거다라는 좀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차트 크게 당겨보자면은 이전 자리에서 보았을 때 2020년 바닥부터 해서 돌려 세우고 나서 다시 이 바닥을 이렇게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상으로 보면은 주가가 더 깨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자리고요. 이때 당시에는 첫 바닥 확인하고 이게 돌려 가고 다시 깨졌지만서도 이 자리에 지켜지는 자리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니아의 암묵적 동의 자리가 되는 그 차트 자리에 기술적인 자리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지금부터 사실 기술적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요거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자, 근데 매수 자리는 여기 위에 라인에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가만히 살펴보자면 그렇게 어려운 가격대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원체 많이 올랐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이 자리 자체가 좀 많이 높아 보이긴 해요. 차트 라인을 제가 하나 더 그어볼게요. 뭐가 좀 눈에 들어와가지고 혹시 보자. 여기가 형성되어 있긴 한데 약 이런 느낌이긴 하겠다. 이 자리를 제가 왜 그었냐면 추세를 볼 때도 하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나름의 이게 여기 자리에서 이런 식의 바닥 자리가 형성은 돼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은. 그리고 그 라인이 있는 거고 대형 추세를 그리지만 여기 안에 이제 박스에 갇혀 있는 모습이 형성은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지. 현재 구간대에서 이런 느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살짝 내려올 수 있겠지만은 돌려 세울 때 분명히 이 상단 자리에 대한 터치는 언젠간 일어날 거예요. 현재 보이는 여기 상단 자리는 5만 원부터 해서 6만 원짜리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기다려만 주신다면은 매수가까지 가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잘 보시면 이게 차트 크게 펼쳐놓긴 했지만 지금 여기서부터 1년, 2년, 이게 3년 차트거든요. 시간은 좀 보셔야 돼요. 그래도 희망적인 건 차트의 기술적 대응으로 보니까 오긴 온다, 매수가까지. 예, 요거는 괜찮다. 다만 넉넉하게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래도 제가 차트 보니까 라인이 보이는 거 말씀드렸으니까 힘내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언젠간 오는구나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고 나중에 이게 올라오게 되면은 저를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저라는 사람 기억하시고 꼭 나중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충분히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걱정 조금 덜어두시고 홀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4만 6천 원, 비중은 10%입니다.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9월 들어 반등하긴 하는데 목표가를 어느 선까지 봐야 할지 난감합니다. 손절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오늘 해리스 수혜주로 2차 전지주들이 다 강세를 보였죠. 오늘 8%대 거의 9% 가까이 올랐고요. 27만 8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지만 아직 매수가보다는 좀 낮은 자리입니다. 자, 전문가님,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네, 전력망 송배전 관련으로서 이슈가 좀 됐죠. 오늘 관련주들이 아마 죄다 올랐을 거예요. 잠시만요. 보자.
그렇죠? 오늘 보니까 많이 떨어진 것도 있긴 한데 재룡전기도 괜찮았고요. 일진전기 뭐 다 괜찮았습니다. 나쁘진 않았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좀 많이 아쉬운 게 뭐냐면 시청자님 조금 욕심이 과하셨다 그죠? 34만 6천 원짜리 매수라. 아이고 며칠 없었던 자리이기도 한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7번 정도, 7일 정도 있었는데 이 수많은 시간에서 그때 좀 대응을 좀 하셔가지고 많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두 후보 다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 다 정책적으로 그리고 미국 내에서의 정책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얘가 이슈화 되면서 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2차전지 관련해도 이슈가 좀 될 수 있으니까 그 포인트에서는 너무 걱정하실 건 없어요. 우선은 지금 얘가 올라갔었던 것은 전력망에 대한 부분이 더 강조가 돼서 주가를 띄어 올렸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겁니다. 다시 올라갈 겁니다. 실적이 워낙 좋아지니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선 기다려 보시고 조금 욕심이 과해서 조금 좀 급하게 매수한 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요. 우선은 차분하게 보고 대응해보자. CPI가 아이고야. 자, 어쨌든 간에 자, 반등 줄 거니까 힘내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홀딩 해보는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 중에 진행되는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더 자세하게 시장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추석이 끝난 이후 또 FOMC가 끝난 이후 9월 25일 수요일 오후 6시에 김선윤 전문가님께서 온라인 강연을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종목 관련해서 고민 많다 하시는 분들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결국 간다, 겁먹지 말자라고 시장 이야기 들어봤고요. 지노믹트의 경우에는 보유하되 추가 매수는 보류하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또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주가를 흐름을 같이 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